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슈가 레미콘 파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이 멈춰서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어제 다행히 레미콘 파업이 또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오늘 뭐 투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요즘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35,000원에 8만원이면 거의 100%가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10년 전 얘기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왜?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건설공사 관련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철근 값이 오르는 걸 보고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거기에 또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오르는 건 둘째 치고 인건비가 꼭 돈을 많이 줘서 오르는 것보다 작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커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작업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는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 또 안전 고려해서 날씨가 또 더우면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또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서 순 작업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정도 된다는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건축비 인상 같은 경우에 건설공사비 인상은 실제로 시장이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시장 그리고 신축 으로 투자가 되는 개발 관련한 시장들은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공사비도 많이 오를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죠. 지난주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음마아파트 분담금이 작년에 1억 원대였다가 이번에 4억 원대까지 올랐다는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집을 사고 팔고 또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뭐 올랐어요, 내렸어요 하는 기사들을 보시는 거는 그냥 피로감만 더해질 뿐이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이사하시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인상률은 어마어마하다. 왜? 내 것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랐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제가 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자분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상담이 있어서 제가 잠깐 상담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신축을 하셨던 건물들은 이제 건물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새 아파트들, 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은 그 상승, 인상되는 물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상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축 건물의 매력이 또 가치가 계속 오른다. 기존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물가 인상이 높은 또 인상률이 높은 그런 쪽의 자산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건물의 가치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된 건물은 건물에 대한 가치가 0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의 가치가 있어서 또 신축보다는 이미 용적률을 많이 확보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건물 가치 0에서 다시 그 건물 가치를 회생시키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건물들, 특히나 새 건물들을 이미 지으신 분들 있죠?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26년인 오늘까지 해서 새 건물들 또 신축하신 건물들은 새로운 평가를 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땅값이 오르고 있으면 어찌됐건 내 자산 가치는 오르고 있죠. 하지만 그건 땅값만 그런 거야. 공시 집가잖아요. 이제는 건물의 가치도
반대로 감가상각만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의 가치도 오르는 이런 역발상 현상,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건축비가 물가 인상률보다 감가상각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가치를 재평가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주 똑똑한 또 성공적인 투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보면 한 가지 일면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 방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좀 들여다보시면서 이거를 매각을 할지 보유를 할지 아니면 다시 갈아탈지 이런 방법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이제는 투자의 방향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뭐 파는 게 맞아요. 또 앞으로는 인구가 줄 거니까 사는 게 맞아요. 파는 게 맞아요. 이런 단편적인 논리보다는 시장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내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는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소문을 듣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매몰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꾸 걱정하는 쪽으로 또 대비한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투자를 들어오신 분이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보면 본인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생각이 쏠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지금의 시장은 고도화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고도화된 어떤 정보와 또 테크닉을 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투자 방식, 생각을 가지고는 투자에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여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여력?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꼭 준비돼야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멀미나겠더라고요. 블랙 먼데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날 또 좀 폭등하다가 또 폭락하다가 폭등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폭등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전쟁에 합의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을 벌겠다는 욕심 하나로 신용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해요. 결국은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대출을 받아서 이자 갚고 하면서 버티실 수 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욕심만으로 단기 투자한다고 해서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셨을 경우에 미칠 파장, 영향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주식시장도 제가 이제 만나본 주식을 전문으로 하신 증권사 지점장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래요. 오르고 있는 주식은 20, 30%고 오히려 떨어진 주식이 7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장은 저 위에 있는 지분율 50%, 우리나라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개의 반도체 기업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위만 보지 말고 뒤쪽 편에 있는 어두운 면도 나에게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상황도 좀 들여다보시면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맞다.
특히 6월 달은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있죠. 그게 좀 중요한 방향성과 지표가 될 거라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도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쪽 관련해서는 금리 이슈가 너무 크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반기 DSR 3단계 적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DSR 3단계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에 신중한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DSR 3단계에 전세, 대출, DSR이 포함될지 전세 대출도 포함된다고 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준비하셔서 예상하시면서 투자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지현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세미나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매번 했던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부동산 투자 이제는 경영이다 라는 주제로 선거 이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선거 이후 투자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짚어보고 특히 사업용 부동산 어떻게 경영하고 밸류업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A 시간도 좀 많이 잡았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답변,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후 재편되는 2026년 하반기 부동산의 흐름 늦기 전에 제대로 읽고 생존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10년 가까이 개발해왔던 빌딩샵 AI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투자 방향 대한민국 프로테크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 하는 날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